you're going to run into energy constraints. C'est de sauver l'énergie que nous pouvons sauver. Obviously, sustainable energy generation, which is primarily wind and solar. 전 세계가 에너지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펼쳐질 미 대선에서 각 후보가 서로 극명하게 상반된 에너지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화석 연료의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공화당. 많은 사람들이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IRA는 그린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법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32년까지는 혜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이전 4년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홀대했음에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넘어서 최대 발전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단순 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자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도쿄 시부야. 수백 개의 전광판이 빛나고 수십 대의 지하철이 분주히 오가는 이곳은 일본의 높은 전력 소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은 전력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3년에는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 등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높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 의존율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적극 활용하여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38%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それによると2023年は全世界で172ギガワットアワー、2030年を展望すると500ギガワットアワーです。で2032年にはさらに増えて764ギガワットアワーということで、かなりのその拡大が見込ま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と、金額の規模でいくとですね、2019年は日本円でいくと1兆円でした。それが2037年に7兆円に拡大して、さらに2050年まで展望するとなんと47兆円のその規模感というようなことで予測されています。 이처럼 일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전망이 밝을 수 있었던 건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친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0월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今日はあくまでも将来に向けた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のためにということで、そうするとこれは一番大きな問題はですね、電源構成になるわけですね。それがすなわちエネルギーミックスなんですけど、 2024년 현재 일본의 화석연료 발전은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 2040년까지 이 구성을 크게 변화시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45%까지 높이자는 게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목표입니다. この実現性はですね、かなり厳し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て、否定する人たちも少なからずいるんですけど、ただこういうふうなことを頑張って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日本の立ち位置だ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현재 일본의 전원 구성은 2030년 전원 구성 목표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때문에 허황된 계획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대체 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とにかく今は日本のどこでも大災害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というふうな、そういうふうな地政学上のそのリスクがある中で、やはり特に電力の確保あるいは早期復旧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その生命線なわけですよ。それによってこういったそ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それから合わせて蓄電システムということが望まれていて、日本としては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った部分を積極的に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日本だというような理解で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 일본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발생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연간 10%에 달할 만큼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발전시설 비용이 높아 전기료가 비싸고 자연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 특성상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효율화를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유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비상용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날씨나 지역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 일본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인 GX 추진 전략에서도 핵심 기술로 발표하였습니다. 東日本大震災の時なんかも例えば電気自動車ですね、これが非常用電源の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国民としてもですねそういったその効果を実感してるんですね。日本の場合はですね大規模太陽光発電を設置できる非常に限られていて、大半そういった部分は使い果た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なので、大規模発電のところはあまり伸びしろが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一方では産業用とかですね、あとは家庭用の太陽光発電、例えば東京都なんかにしてもですね2025年の4月から戸建て住宅には太陽光発電を設置というような義務付けを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当然ながらそういったその中規模小規模の太陽光発電並びに風力発電、これに対してはエネルギーをきっちりとその電力としてのエネルギーをですね、有効に活用する意味では当然ながら ESS 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なことで、再エネのそういったその進化とともに ESS の市場規模は比例して拡大していくと、こういうような展望があります。 일본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더 이상 환경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성장이 예견된 일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LS 일렉트릭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이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여 다양한 전략을 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사업을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 사업, 이게 이제 큰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는 LS가 전체 EPC를 맡아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레퓨테이션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이제 모료가 발전소는 안에 전력기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치토세 때 그런 경험들이 또 모료가를 만들어줬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이제까지는 RMU라든가 변압기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GIS라든가 그런 것까지 좀 진출을 하면 훨씬 더 저희들 전력기기도 기반이 더 마련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일본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 이후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사실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전력 업체들이 많고 관련한 국내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나 LS 일렉트릭은 한국에서의 풍부한 ESS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재생 쪽은 저희들이 경험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도 많이 만들어 봤고, 특히 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4기가 이상으로 한국에서 설치한 경험도 있고, 이제 ESS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초기 시장에서 저희들이 빨리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면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S 일렉트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 ESS 시장. 핵심 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만큼 ESS 설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풍부한 사업 경험 역시 훌륭한 바탕이 되어 LS 일렉트릭은 일본 최초의 개통연기 ESS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때에 시간이 모자라서 실제로 설치를 못한 회사가 태반 이상으로 해갖고 그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 기간을 잘 맞추어서 개통을 했고 최초로 운영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경험들이 나중에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통연계 ESS 최초 사업자가 된 후에도 LS 일렉트릭은 2023년 홋카이도와 규슈 지역에 각 2메가와트, 8메가와트 아워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설치, 가동하고 2024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 예정과 수주 상황을 통해 약 33.8메가와트에 달하는 추가 프로젝트도 확보했습니다. 또 90kW에서 2000kW까지 다양한 출력의 PCS 솔루션을 포함한 올인원 ESS 사업과 ESS EPC 사업을 확대하는 등 일본 현지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곧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일본 현지 업체들에게서 협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太陽光の PCS は片方向だけなんですけども、 ESS は双方向になるというところが特色としてありまして、双方向 PCS でかつ日本の電力系統、この両方とも対応可能というメーカーは
多くないです。じゃあ双方向 PCS に対応している、PCS メーカーであればどこでもいいのかというと本当はそうでもないと。太陽光だと別にそんな複雑なことはなくて単に PCS の性能さえ良ければ、それで選択できたんですが ESS ではそういうわけではいかない。 PMS までしっかり作り込んでくれる企業さんっていうのはどこなのかってなると正直 LS さんしかないなっていうところで、今回の東京案件は LS さんにお願いした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系統用蓄電池というところを今、日本でもいろんな需要が増えているという中でですね、その中でいろいろ LS の名前を聞く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日本の中でも系統用蓄電池の中で本当メインのプレイヤーになっている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いろいろお客様がですね LS の蓄電池を使いたいという要望を我々の方にいただいて、で我々がですねその制御をする相手とすることで、LS と一緒にですね、お話をする機会が増えてきたという状況です。 이렇듯 외국계 기업이라는 어려움을 타파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신뢰를 갖춘 제품과 고객 맞춤 대응 솔루션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력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고 일본 현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다졌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사업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치토스의 태양광 발전소를 할 때 EPC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한 800억까지 좀 갔습니다. 일단은 한 30년에는 한 3천억은 충분히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솔루션으로 일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의 목표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력 발전과 확산에 힘써 보급과 활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선도해온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의 글로벌 여정은 계속됩니다.